안녕하세요. 진짜 한국 문화를 배우는 리아의 코리아타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는 잘 아시죠?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한국에는 바로 추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책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한국인들만 아는 추석의 숨은 이야기와 재밌는 문화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이날은 1년 중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이 떠요. 가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추석의 다른 이름은 한가위입니다. 큰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한국인들은 추석을 들으면 가을을 떠올려요. 또 가을을 들으면 추석이 생각나요. 가을을 상징하는 한국의 명절이에요. 가을에는 날씨도 정말 좋잖아요. 또 추석 명절이 일주일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휴일을 정말 좋아해요. 추석은 한국에서 정말 큰 명절이에요. 추석이 다가오면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동시에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꽉 막히고 기차표도 금방 매진돼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기차표를 예약할 때마다 마치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사는 것 같다고 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귀성길 교통 상황을 중계할 정도예요. 귀성길은 주로 명절이나 큰 기념일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뜻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석 때 오래 이동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공감이 잘 안 가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 댁은 저희 집이랑 엄청 가깝거든요. 차로 한 30분? 그래서 한 번도 교통 때문에 답답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명절의 교통이 어때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추석 때 한국을 여행하는 게 어떤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한국 달력을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날짜가 있을 거예요. 이건 공휴일을 뜻해요. 쉬는 날이에요.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걸 편하게 빨간 날이라고 불러요. 매년 다르기는 한데 추석 당일을 포함해서 그 전날과 다음 날도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날이 달력에 많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여행을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점, 카페 등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거든요. 물론 연휴 5일 내내 다 쉬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가게는 추석 당일에만 문을 닫아요. 또 어떤 가게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추석 당일에도 문을 열어요. 그 대신 그 다음날 문을 닫아요. 이런 식으로 가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맛집이 있으면 미리 체크를 꼭 해봐야 돼요. 그리고 추석에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고향으로 대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서울 같은 큰 도시가 휑하니 비어 있어요. 여기서 휑하다라는 뜻은 텅 비어 있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휑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 바람이 휑 부는 듯한 느낌? 어쨌든 외국인들이 추석 때 한국 도시 풍경을 보고 많이 놀라요. 평소와 달리 사람이 정말 없어요. 심지어 늘 시끌벅적한 서울도 조용해요. 어떤 외국인들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너무 휑해서 서울 같지가 않다. 서울의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해요. 또 서울에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만약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기간에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한 명절 기차표 티켓팅 기억나죠? 엄청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운전을 한다? 그럼 더 힘들 거예요. 길이 엄청 막히거든요. 그 대신 이때는 한국이 가을이라 날씨만큼은 정말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추석 때 한국 여행을 오고 싶나요? 실제로 지금 저의 스위스, 프랑스 친구가 추석인데 한국 여행을 왔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팟캐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복잡한 교통을 뚫고 고향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보통 할머니 댁에 가면 온 가족이 모여 있어요. 도착하면 시끌벅적해요. 왔어? 오랜만이네. 어머, 웬일이야. 잘 지냈어? 이렇게 반가워해요. 또 집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추석에는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아요. 한국인들은 보통 추석 때 무슨 선물을 할까요?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주고받는 선물은 바로 스팸입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만큼 스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저번에 배웠던 표현, 밥도둑 기억나시나요?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밥을 계속 먹게 될 때 쓰는 진짜 한국인 표현이었잖아요. 이 스팸이 바로 대표적인 밥도둑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냥 스팸만 구워서 흰 쌀밥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볶음밥을 해 먹어도 되고요. 주먹밥, 김밥을 해도 정말 맛있어요. 요리하기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럴 때 실용성이 좋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떤 것이 현실에서 쓰기 편리하고 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잘 쓸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 스팸이 실용성이 좋아서 선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1950년대 전쟁 이후로 한국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기, 단백질 같은 게 귀했어요. 그때 미군을 통해 들어온 이 햄 통조림, 스팸이 인기였어요. 부드럽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선물용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매번 명절이 되면 이렇게 스팸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한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스팸을 선물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스팸 메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스팸의 인식은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은 스팸을 좋아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또 다른 명절 선물로는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있어요.
보통 샴푸, 바디워시, 치약 세트 같은 걸 많이 줍니다. 또 과일도 많이 선물해요. 한국에는 과일이 엄청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 때 과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또 이런 참치 통조림이나 올리브유, 카놀라유 같은 것도 흔해요. 좀 비싼 걸 선물하고 싶다 하면 소고기, 한우 선물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한 것 중에 무슨 선물이 제일 좋아요? 저는 과일이랑 참치 통조림을 제일 받고 싶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추석의 가장 상징적인 음식은 바로 송편입니다. 반달 모양의 떡인데요.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이 송편을 예쁜 모양으로 빚으면 예쁜 아기를 낳는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만들어요. 반죽을 반달 모양으로 빚어요. 그리고 그 속에 깨나 콩, 밤, 팥을 넣고 솔잎과 함께 쪄서 만들어요. 여기서도 또 논란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 송편 안에 뭐를 넣어야 가장 맛있나? 이게 한국인들 사이에서 항상 난리예요. 당연히 깨가 제일 맛있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밤, 팥 넣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저랑 저희 언니는 무조건 깨송편을 좋아합니다. 정말 달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먹다가 살이 찔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옛날에 저희 할머니 댁에 갔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송편을 엄청 많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보고 집 갈 때 좀 싸가라고 포장해 가라고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저랑 언니가 그 송편을 먹었어요. 언니가 그 송편을 깨물어서 먹어봤는데 깨송편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송편 안에 뭐가 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엔 제가 먹었더니 밤 송편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장난으로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마치 송편을 먹는데 랜덤 뽑기를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저의 최애인 깨송편을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음식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한테 할 수 있는 추석 한국어 표현을 배워볼까요? 물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이렇게만 써도 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입니다. 한국인들이 추석 때 무난하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른들한테도 그대로 써도 되고요. 친구한테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 라고 하면 되겠죠. 한가위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추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이 말을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유가 이 말은 주로 추석 때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거든요. 풍성하다는 넉넉하고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에요. 영어로는 abundant나 bountiful에 가까워요. 근데 왜 주로 추석 때 이 표현을 쓸까요? 바로 이 추석의 의미를 다시 기억해보면 간단해요. 한국의 가을은 곡식,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이잖아요. 추석이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요. 마치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처럼요. 그래서 이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 한마디만 알아놓아도 정말 한국인처럼 들릴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큰 명절,
추석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추석에 대해 못한 이야기가 여전히 너무 많아요. 근데 내년 추석도 있잖아요. 그리고 추석의 전통이나 행사 같은 건 사전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은 정말 한국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진짜 한국인들만 아는 리얼 스토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 문화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저희는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